자, 이제 여러분들 사람, 삶, 자연에서 동물은 다 끝났고요. 산천초목으로 넘어갑니다. 산천초목. 산천초목.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연 가운데서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산천초목에서 사는 거예요. 산천초목, 이 모든 게 다 부숫자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매산자. 산에서는 산과 관련된 글자들이 뭐가 있느냐. 산에서는 돌이나 보석, 광석, 언덕, 바위 이런 거 다 산과 관련된 글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숫자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런 구슬이나 즉 옥이나 돌이나 또 광물을 가지고 뭐 제품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산과 관련된 부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산에 사는 사람 신선선이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독도. 섬도죠. 독도. 독도 맞습니다. 그럴 때 도자가 섬도자요. 그러니까 그게 멀리 섬은 이제 쫙 가다 보면은 마치 산 위에 새 한 마리 앉은 것처럼 보이다가 더 가까이 가면 섬이 있고 섬에는 새들이 많이 살았죠. 자, 그래서 이 산에는 반드시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덕 안자입니다. 이 방패가 안자가 발음교죠. 요것 자체가 언덕이죠. 언덕은 언덕안, 바위한 뭐 이러는데 산에는 그런 언덕들이 많죠. 무슨 바위? 부엉이 바위? 이번에? 그 마찬가지예요. 다 부엉이 바위. 언덕이에요, 거기다. 언덕 안자입니다. 연안, 해안, 접안 그러죠. 언덕이나 벼랑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벼랑은 또 뭡니까? 벼랑은 이 벼랑의 자인데 벼랑은 이런 거죠. 벼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바위 덩어리를 흔히 벼랑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물가입니다. 강물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바닷가나 해안가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곳을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 벼랑, 낭떠러지 그래. 그래서 이게 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흙이 이렇게 겹쳐서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산천 높지요. 그게 벼랑입니다. 그래서 단해라는 말을 써요. 단해. 끊어진 벼랑이라는 얘기죠. 개소리 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개소리 하는 데가? 개소리 하는 데가? 다 지가 옳다고 개소리 하는 데가 오기여야 돼. 감옥 가면 다 지가 옳다 그래. 그런데 이 등이 오싹해질 정도의 높은 산이나 특히 바위 덩어리들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럽니다. 악산이라 그러죠. 큰 산 악자입니다. 제수들이 막 소리 질러 보세요. 얼마나 그 등골이 오싹합니까? 절벽과 바위 투성이 산을 우리는 악산이라 그러죠. 한국에서 대표적인 악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이런 데들 다 악산들은 험한 산들입니다. 요거를 줄여 가지고 쓰는 게 언덕 구자에다가 매 산자 쓰죠. 그래서 큰 산 악 그럽니다. 산악지대 할 때 쓰죠. 줄여서. 자, 이 새는 높이 납니다. 높다는 뜻은 산이니까 산만큼 높이 납니다. 산 봉우리나 산 중턱을 날죠. 성씨로만 쓰입니다. 자, 우리가 믿었던 누구에게서 배신을 당합니까? 친구입니다. 믿었던 산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산은 안 무너집니다. 이 달 두 개는 이게 벗붕자죠. 벗붕자인데 벗이라는 것은 묶여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그 생선 같은 거를 이렇게 꾸러미를 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는 묶여져 있는 상계, 법붕자인데 이 산 안 무너지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산도 무너져. 그건 마치 친구의 배신행위가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무너질 붕자입니다. 친구를 배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붕괴 이런 겁니다. 자, 이 집안의 제사를 모셔놓은 집을 종갓집이라 그래요. 마루종이죠.
거기서는 제사를 아주 산처럼 높이 받듭니다. 신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받든다는 얘기예요. 높을 숭자입니다. 숭배, 숭상, 숭앙 이런 얘기죠. 산과 관련된 글자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산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있습니까? 사람 이 겨드랑이에다가 사람을 딱 끼워 넣은 모습이에요. 낄 협자인데 산과 산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끼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산에 끼어 있는, 산과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골짜기 협자도 협곡. 네, 골짜기 협자죠. 그 다음에 산길을 가다 보면 이 길 저 길 갈라진 길을 뭐라 그래요? 갈림길이라 그러죠. 가를 짓자죠. 산에 가다 갈라진 곳은 갈림길입니다. 인생이 어디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예. 그거는 뭐 아주 이 길 쉽게 갔다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기로라 그러지 않고 한번 잘못 들면은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기로라 그럽니다. 예.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 있다 그러죠. 갈라진 길입니다. 자, 명령을 내리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옥깃 영자죠. 우두머리 영자인데 이 우두머리 영을 써가지고 산에 가다 보면 가장 높은 길을 뭐라 그래요? 우두머리 산길? 제입니다. 그게 대관령 중령할 때 제령자예요. 제령자입니다. 산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죠. 대관령 중령 이럴 때. 자, 절은 주로 산에 아대에 있어요. 깊숙한 곳에 있다 그랬죠. 우뚝 솟을 치자입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걷습니다. 어질 윤자입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갈준자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일어섭니다. 산처럼 높을 준자입니다. 높을 준자야. 줄령 그러죠. 어린아이가 길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굉장히 높은 인물이 됐어요.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물이 됐습니다. 네, 높을 준자입니다. 줄령, 험준, 이런 쓰죠. 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봉오리, 끌봉자죠 이게. 꽃이 피거나 풀이 무성한 곳으로 사람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끌봉자입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산봉오리에서 봉오리 봉자입니다. 산꼭대기입니다. 고봉줄령 이런 말 쓰죠. 이제는 대관령을 우리가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대관령 밑에 터널이 빵 뚫려가지고 대관령으로 안 넘어가고 다 터널로 가죠. 예전에 강릉 가려면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영주로 돌아가지고 가면 엄청 걸렸는데 지금은 그냥 대관령 버스 가면 한 2시간 정도 좀 더 걸리나 그러죠. 강릉이 그러죠. 3시간은 안 걸릴 거야 아마.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가까워졌죠. 대관령이 휴게소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요 글자는 이제 글자 꼴들이 몇 개 바뀐 거죠. 글자 꼴이 좀 바뀌었는데, 요거는 풀어보면 장인공, 그 다음에 귀, 이, 칠,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손이 바뀐 모습입니다. 손. 요거 손이죠? 손이에요. 요 기는 사실 이 전복자, 이 전복자의 변형입니다. 그걸 다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쳤는데 점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점이 안 좋게 나오니까 조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점괘를 빼앗아 가지고 확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렸어. 이게 휠도자야. 도전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도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을 쳤는데 점이 안 좋게 나오니까 이 점괘를 빼앗아 가지고 양손으로 갈게 찢어버리는 장면이야. 그게 이게 감히 감자가 된 거예요. 용감하다. 아니 점쟁이가 점을 쳐가지고 너 말이야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팍 빼앗아 가지고 확 째갖고 째버리더니 자기는 그거 무시하겠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다음이 있어야 돼요. 용감한 행위예요. 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소설을 쓰느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글자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점괘를 구풀이니까 찢어 발기니까 그러면 여기 점쟁이가 그렇게 행동을 보고 그래 뭐 운명이니까 이렇게 있을까요? 이 점쟁이가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확 빼앗아 가지고 옛날에 그 점쟁이는 꽤 높았을 거야. 확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막 무리하게 행동하면 뭘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소리 호통을 확 칩니다. 그 호통 귀신 모시고 있는데 네. 현실과 그렇죠. 호통을 확 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엄한 엄자입니다. 무당의 불호령이에요. 엄벌, 엄격, 엄동사란, 엄처시야. 이게 다 엄한 엄자. 그때 무당이 버럭 화내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무당이 불호령보다 더 험한 산이 있어요? 더 사지가 떨리고 막 오줌이 나오고 예? 예. 오금이 떨리고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위 암자야. 예? 낭떠러지 이게 그거보다 더 험한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낭떠러지나 바위 암자예요. 암벽, 암반, 암석. 그래서 산을 썼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산 밑에 돌, 큰 돌, 예? 암석, 바위 암자입니다. 요세미티 공원에 안 가봤습니다만 인터넷 떠도는 사진들 보면은 그 이렇게 쫙 보면 엄청난 낭떠러지죠. 거기 한번 서보세요. 오금만 절리는 게 아니고 좀 약한 사람들은 오줌도 나옵니다. 여자들이 많이 사.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어요. 자, 산이 말이에요. 이렇게 등성이 연결됩니다. 산등성이 쫙 연결돼요. 이것은 마치 그물의 이 부분처럼, 예? 예, 이걸 뭐라 그래요? 별이처럼 튼튼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물망자를 쓰고, 요거는 그물망자, 그물망자가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물망자 쓰고 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산에 있는 그물, 이 별이와 같은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산등성이 강자. 산등성이 강자인데, 여기에다가 산에서 또 이 산 하나 더 올라간 게 뭐예요? 그것도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물의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칼로 쳐도 어때요?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를 강자입니다. 금강석.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죠? 네, 금강석. 강직하다, 강건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튼튼한 별이라는 글자가 별이가 밧줄이고 밧줄은 실이니까 실살을 집어넣은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결이 강자예요. 기강, 삼강 올인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강 올인한 게 뭡니까? 바로 이 큰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세한 게 아니에요. 요강 그러죠 우리가. 대강 마래라는 얘기는 큰 줄기만 마래라는 얘기예요. 대강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이라는 뜻으로 자꾸 오해가 되지 모르지만 원래 뜻은 대강이라는 것은 큰 줄기, 예? 이런 얘기예요. 기강이 서야 된다 그러죠. 기강이 뭐예요? 별이 강자예요. 밧줄의 튼튼한 부분이 서야만 그 그물이 쓰는 거예요. 자, 이 굳센 것 중에 또 뭐 있어요? 굳센 것 중에 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강철 강자입니다. 강철, 철강, 강팔할 때 굳세다라는 기본 뜻들이 다 있는 겁니다. 또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고 그러죠. 예, 골곡자입니다. 요거는 잘 보시면 산이 이렇게 쫙쫙 점점 내려오면서 골짜기가 형성되는 모습이죠. 골곡입니다. 옛날 사람은 주로 어디 사는가 이러면요, 산속에 산다 그러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들은 거의 다 골짜기 형성돼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아들었죠? 오늘 아침에 TV에서 데일리 환선굴에 대해서 잠깐 하더라고요. 거기도 지금은 길이 나서 그렇지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거기는 딱 30리 정도를 걸어가야 될 산길이었어요. 산길밖에 없어요. 아무튼 저희 강원도 살 때 보면 골짜기 사람이 다 살아. 거기에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텔레비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지만 그전에는 골짜기마다 풍습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지만 뭐예요? 속자입니다. 속세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사는 골짜기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골짜기 물로 뭘 해요? 목욕하죠. 네. 골짜기 물로 목욕합니다. 목욕할 욕자예요. 이 골짜기가 넓어지잖아요? 밑으로 내려서 넓어지죠? 점점 이 사람이 하품을 입을 크게 벌리는 건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예요? 왜 입을 크게 벌려? 욕심이죠. 골짜기가 점점 넓어지듯이 입을 점점 크게 벌리는 거 하품하듯이 이건 욕심내는 겁니다.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탐나서 입을 벌리는 겁니다. 욕구불만 욕정이에요. 이 욕심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심 욕자입니다. 욕망, 탐욕, 사리사욕 할 때 써요. 자, 여기가 점점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지죠. 그러면 이 옷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치마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넉넉할 유자예요. 넉넉하다. 에? 치마가 어떻게 밑에를 넉넉하다 그러죠? 넉넉하다, 부유하다. 이건 오더이자에다가 계곡곡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계곡에 있으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데서 목욕을 하는데 이 얼굴이 말이에요. 사람 얼굴이 꼭 이 계곡처럼 생겼어. 요게 머리고 요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네. 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 모습을 한 거예요. 얼굴 용자인데 이 얼굴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얼굴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어떤 물이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땀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그래요. 질펀이 흐를 용자랍니다. 이 눈물은 말이에요. 얼굴에서 눈물 나올 때는 엄청 흘러내려요. 이게 무슨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어디 있다가 나와요? 하여튼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게 질펀이 흐른다. 질펀이 흐를 용자입니다. 용액, 용해 이럴 때 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사람 몸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지만 쇳물도 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쇳도 녹이면 어떻게 돼요? 질펀이 흘러요. 녹일 용자입니다. 용광로는 뭐 하는 데죠? 쇠를 녹이는 것이죠. 예, 용광로, 예, 녹일 용자입니다. 자, 이제 산의 특징 보셨고요. 산에 가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석자입니다. 이 돌석자는 왜 상관리냐면 이게 이렇게 돼 시작돼. 여기에 사실은 이게 언덕 바위잖아요. 예? 언덕 바위인데 여기다가 이게 언덕에 돌이 앞으로 이게 삐쳐나온 모습이에요. 언덕 바위, 언덕에 있는 돌. 그것이 이제 산에 가장 흔한 돌석으로 바뀐 거예요. 위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원래 이거 바이엄, 바이한, 언덕엄 이런 글자입니다. 자, 돌의 특징 뭐냐? 돌의 특징 단단하다. 돌의 특징은 돌은 갈아서 쓴다. 돌을 또 쪼개면 잘게 되면 모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돌과 관련된 것이죠. 자, 돌을 한번 그러면은 분쇄를 한번 해봅시다. 깨봅시다. 돌을 깨면 어떻게 돼요? 깨뜨릴 파자입니다.
이 가죽 피자가 발음 교육이기도 하지만 가죽도 조각조각 해가지고 옷을 만들듯이 돌도 조각조각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깨뜨릴 파자입니다. 파쇄하다 그래. 그러면 이 병졸들이 입는 옷이 뭐라 그랬죠? 조각조각 붙인 거라 그랬죠? 가죽이든 철기든 조각조각해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게 병졸들이에요. 그러니까 돌 조각이죠. 이게 깨뜨린 겁니다. 부술쇠자입니다. 분쇄하다, 쇠빙선, 분골, 쇠신 그러죠. 쇠골. 요즘은 또 쇠골미인이라 그래서 이게 툭 튀나와야 좋다고. 쇠골미인. 네? 쇠골 있어요? 있긴 있는데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또 뭘로 썼느냐 옛날에 돌을 감싸가지고 돌을 이 포탄 속에다가 딱 이렇게 대포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어 팍 이걸 쏴. 이게 뭐예요? 그게 대포의 전신이요. 돌 세네포 그러는데 투포한 할 때도 돌 세네포입니다. 포격, 포탄 그것이 마치 돌덩어리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자, 이걸 돌을 부수면 잘게 하면 또 뭐가 됩니까? 적은 돌이 뭐예요? 모래사자죠. 그 다음에 이자라고 있죠. 이자, 거물자자인데 이 거물자자가 이게 이자 거물자 그래. 이게 왜 거물자냐? 이게 거물 현자거든. 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색깔이 검다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아른아른대는 거야. 실이 한 줄기 쫙 내려왔는데 이게 현기증이란 말이에요. 어른데 그 거물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모아놔서 이게 거물 자자도 돼요. 이 잘 안 보이는 이 마음이 자비야. 에? 자, 검은 돌이 뭡니까? 검은 돌. 에? 검은 돌. 우리가 돌 중에서 흔히 검은 돌이 어떤 돌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자석. 자석 보면 거의 다 검은 색을 띱니다. 자석 이런 얘기죠. 자석, 자기, 자성. 그 다음에 이 돌에다가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요, 안 새겨요? 많이 새깁니다. 손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박을 탁자입니다. 박을 탁자. 탁본 뜬다 그러죠? 탁본이 뭐예요? 돌에 새겨진 글자나 그림들을 종이에다가 옮기는 것을 탁본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탁자예요? 박을 탁자입니다. 박을 탁자. 그런데 또 밭에서 쓸데없는 돌들을 밭을 읽을 때 밭에서 쓸데없는 돌들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죠. 왜? 바로 그것이 개척하는 거야. 네, 개척. 척식, 개척. 개척이라는 건 뭡니까? 넓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울척자입니다. 주울척. 똑같은 글자예요? 네, 주울척. 예. 탁보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시세 많은 여자, 이거 병이거든. 이 여자들은 뭐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질투하다 할 때 이게 시세말 투자입니다. 시세말 투자. 그러니까 시세말은 돌 맞아 죽는다는 뜻도 있고 여자가 시세마면 네가 돌 맞는다 이런 얘기야. 어? 그렇죠? 예. 시세말 투자입니다. 질투입니다. 여자의 질투는 질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돌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곡물이 너무 파라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벽계수라 그럽니다. 푸를 벽자입니다. 여기에서 푸를 벽자는 왜 나왔느냐? 임금왕자는 전부 다 뭐라 그랬죠? 구슬 옥자입니다. 예, 구슬, 흰 구슬 이런 얘기예요. 청백색의 구슬은 이 보통 옥은 보통 푸른 빛을 띈 걸로 흔히 봐요. 그래서 흰 구슬처럼 이게 흰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말하는 거죠.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 돌이 바로 푸르다는 뜻입니다. 푸를 벽자입니다. 원래 그 물이 말이에요. 이 바닥이 희면 그 위에 물은 다 무슨 색을 띱니까? 푸른색을 띱니다. 계곡에 이게 딱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푸른 뜻을 띱니다. 푸를 벽자입니다. 벽계수, 벽옥 같아 그래요. 벽옥 같다는 건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특히 서양 사람들의 눈을 뭐라 그래요? 벽안에 이방인, 그러죠? 벽안이 뭐예요? 푸른 눈을 하고 있는 이방인이야. 벽안이, 그거는 안자, 눈 안자거든. 벽안이라 그래. 벽안에 이방인.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흔히 씁니다. 신비롭죠. 예, 맞습니다. 조금 너무 또 파래버리면 신비를 떠나가지고 좀 무서워져요. 예. 자, 이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돌대가리. 예? 돌대가리. 석두라 그러면 이게 석두예요. 머리 혈들었죠. 석두. 에이, 돌대가리야 이런다. 에이, 돌대가리야. 왜 이런 말이 생겼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생긴 건가요? 너무 커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머리 크면 머리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큰 머리야. 돌머리죠. 클 석자. 석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머리가 돌만큼 단단하다. 또 쟁반. 요거 이제 쟁반이죠. 요거 쟁반입니다. 여기 돌 반자죠. 여기 배주지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저 쟁반이에요. 여기에 그릇이 들어가면 이게 쟁반 반자잖아요. 그죠? 예, 넓적한 쟁반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넓적한 그릇이 쟁반 반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넓적한 돌은 뭐예요? 너럭바위 반자예요. 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넓은 돌바위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반석이라 그러죠. 암반 반석 그럽니다. 돌의 특징만 생각하시죠? 자, 이게 새 초자입니다. 새 추자입니다. 새를 불에다가 구우면 새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걸 그걸 초자입니다. 초점이라 그러죠. 발음비로 써서 물속에 이렇게 오그라든 돌이 뭐예요? 물속 돌초, 암초. 새가 날려고 합니다. 높이 날 확자입니다. 새가 날지 못하도록 날개에다 돌을 확 묶어놨어요. 절대 못 납니다. 평생 못 납니다. 굳을 확자입니다. 확고하다, 명확하다. 예, 요거 고칠 경자죠. 예, 고칠 경자는 이 돌 가지고 손에 이렇게 몽둥이 잡고 종을 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달려 있는 종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바뀌죠. 1경, 2경, 3경. 예, 그래서 고칠 경자예요. 갱신하라 할 때 바꿀 갱도 되지만. 자, 이게 그러니까 달아놓은 종인데 옛날에는 쇠가 없을 때는 돌도 달아놨어요. 돌도 쳐요. 경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은 단단한 돌을 달아놔야만 소리가 나요. 굳을 경자입니다. 단단한 돌입니다. 자, 돌은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면 돼. 갈연자입니다. 옆에 있는 글자는 평평할 견자입니다. 평평할 견자요. 평평할 견자입니다. 돌을 갈면 어떻게 돼요? 평평해집니다. 갈연자. 연구할 때가 돌을 한 번 갈아서 평평해지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갈아야 돼요. 연마하다, 연구하다. 반복적인 훈련이죠. 자, 갈맞자. 이거 삼맞자가 바라는 게입니다. 돌 들어갑니다. 돌을 간다. 갈맞자입니다. 연마. 자, 뭘 갈아요? 돌을 갈아야 돼. 뭐를 갈아요? 돌을 갈아야 돼. 자, 사람의 기초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람의 기초는 따먹지 말라는 나무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시나무 초라 그랬죠? 가시나무 초, 초나라 초자지만 원래 뜻은 뭐라고요? 가시나무 초, 초다를 참아 못한다? 이거 여기 쓴다 그랬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집 질 때 처음에 놓는 돌을 뭐라 그럽니까? 주춧돌, 초석, 주춧돌 초자입니다. 발음으로 쓰인 것 같지만 의미로도 영향을 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낮을 비자죠, 이게. 낮을 비자입니다. 돌기둥 하나 세워요. 비석 세우죠. 비석은 높이 세우지 않아요? 낮은 돌입니다. 그 돌기둥 비입니다. 비석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비문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지막 글자를 하나 보시면 이 돌이 노인들이 길 갈 때 말이에요. 이 길에 돌이 많으면 어때요? 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 길에 노인들이 길 갈 때 돌이 많으면 사실 장애물이에요. 원래 이 글자가 이 글자의 변형이라 그랬죠? 이게 의심하다는 글자인데 이 의심하다는 글자 원래 뭐라 그랬어요? 이 노인네가 예, 지팡이 짚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모습을 그랬죠? 예, 여기 발이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죠? 우리 아까 저리 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이 돌이 앞에 있어. 노인네들이 이 노인이잖아. 노인 앞에 돌은 장애 요소야. 예, 그래서 거리길 해자입니다. 요즘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쓰는 거야. 속자로 이렇게 쓰는 건데 원래는 이 글자입니다. 장애할 때 씁니다. 장애 요소가 뭐예요? 앞길을 막는 거죠. 맞습니다. 거리길 해자입니다. 여러분 그 줄 줍는다 할 때 습득하다 그러죠? 예? 습득하다 그럽니다. 습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 쓰거든요? 얻을 득자? 길 가다가 원래 이게 조개 폐의 변인 조개 돈을 줍는 거 손으로 줍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글자가 돌을 주워 가지고 버려야 돼. 길에 있는 돌들은 주워서 버려야 될 성질의 문제예요. 그렇게 같이 연관시키면 좋겠습니다. 몇 분 흘렀습니까? 흘렀습니까? 자, 이제 돌보다 좀 더 좋은 돌. 옥입니다. 옥. 돌보다 좀 좋은 돌이 옥이에요. 구슬옥이라 그럽니다. 원래 이게 구슬옥이었는데 임금왕으로 가차되니까 구슬을 깨는 모습에서 점 하나 더 찍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글자에서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글자 한 개 쓸 때는 거의 다 이걸로 임금왕으로 쓰는데 임금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가다 꼴이 바뀌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구슬이라고 알아줘야 돼. 대표적인 글자가 이거죠. 이렇게 쓰있으니까 마치 뭐 임자나 정자로 보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 뭐다? 구슬이야. 금은 보화를 넣어놓은 것이다. 자, 옥이 하는 일. 옥은 뭐 장식. 예?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이런 옥이 보석은 빛깔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옥하면 색깔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멸하지 색과 관련돼서 이 옥이 많이 나오죠. 이 옥에 나타난 빛을 살펴보는 모습이 뭐예요? 딱 이렇게 나타날 현자입니다. 옥에 나타난 푸른 빛을 자세히 보다 그런 얘기죠. 옥을 가지고 제품을 구슬을 깨야 뭐 한다고 옥을 가지고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다스릴 리입니다. 옥 색깔을 잘 살리고 이런 것이죠. 옥을 잘 다듬는 것을 다스릴 리라고 씁니다. 다스릴 리죠. 그렇게 말리는 바른 기호입니다. 자, 이 임금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른쪽 글자는 이 글자는 순마늘진입니다. 머리숱이 많다는 순마늘진자예요. 그러니까 옥에다가 술을 많이 달아놓은 거야. 술 달린 보배진자예요. 그래서 저게 진주, 진수성찬, 산해진미 할 때 써요. 술이 많이 달렸어요. 산해진미가 뭡니까? 산해진미는 음식을 한두 개 딱 나물 하나 생선 하나 올리는 걸 산해진미라 그래요. 상에 무성하게 올라온 걸 말하죠. 보배 진짜예요. 자, 요거 임금벽자인데요. 임금벽자입니다. 임금벽자에 구슬옥이 들어가요. 흔치 않은 구슬옥이 들어갔죠. 요게 둥근 옥벽입니다. 쌍벽을 이루다, 완벽하다 할 때. 위에 있는 글자는 임금벽자, 허물벽자입니다. 요거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눈입니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옷, 의자잖아요. 잘 보시면 이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이게 들어갔죠?
이게 옷이에요. 요 입구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것이 단추예요, 단추. 이걸 단추를 뭘로 만들어진 단추예요? 옥으로 만든 단추. 옛날 이 한복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에 단추가 어때요? 옥으로 만들어요.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단추로 달아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글자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인데 그것이 옥으로 된 단추예요. 옥 단추가 이렇게 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리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리환. 옥이 둥그니까 고리환. 상위에 달린 옥단추인데 이것이 둥글다 보니까 둥글다 이런 뜻에서 점점 고리환으로 둥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환태평양이 뭐예요? 환태평양은 태평양을 두르고 있는 지역을 환태평양. 순환버스라 그러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게 그 단추가 둥글기 때문에 고리환이란 말은 둥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봐주시죠. 자, 그러면 둥글다 하니까 이것이 둥글다 하니까 순환버스는 갔다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갈차기 쓰임이 뭐예요? 돌아올 환입니다. 귀환, 환갑. 환갑은 반드시 육식갑자니까 돌아오는 거죠. 반환, 탈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구슬치기, 옥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희롱할 완자입니다. 완구, 애완견. 이거 다 갖고 노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구슬을 갖고 놀았겠죠. 구슬 놀이개 갖고 놀았겠죠. 자, 이 구슬이 진품이냐 아니면 정말 상품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눠보면 돼. 짜갈래 보면 돼. 이 짜갈래 본 글자가 이렇게 써요. 경우에 따라서 멋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칼도로 안 여겨지는데 이게 뭐라고 중간에 있는 것이 칼도입니다. 칼로 구슬을 반자를 갈른 거예요. 나눌반입니다. 나눌반. 혹은 돌로 짜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애완견할 때 쓰는 희롱할 완자라 그러면 구슬을 가지고 두 손 가지고 구슬을 갖고 노는 것이 희롱할 롱자입니다. 희롱, 농담, 조롱 가지고 데리고 놀 롱자죠. 희롱할 롱자 가지고 놀 롱자입니다. 이거는 마치 구슬옥에 빠져서 임금님을 양손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놀린다라는 뜻도 돼요. 원래는 구슬을 가지고 논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글자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글자라 그랬죠. 이렇게 땅에서 생물이 솟아납니다. 요 밑에 뿌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요 글자가. 그래서 이게 시초단자입니다. 임금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임금님으로부터 딱 옥으로 만든 호를 건네봤습니다. 임금님이 옥으로 만든 호를 딱 건넵니다. 임명장을 딱 건네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서 조짐서입니다. 상서롭다 이런 얘기죠. 서몽, 서광 이런 말 씁니다. 자, 이제 더 구슬보다 더 처졌던 단단한 금속이 뭐예요? 바로 쇠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저거를 금으로도 쓰지만 성씨로도 많이 쓰죠. 금은 처음에 다 동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누런 거, 동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금으로 정착됐죠. 이 글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처럼 어떤 물건을 주저하기 위한 주조물, 거푸집이라는 설, 흙 속에 들어있는 광물이라는 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물 하나 놓고 장인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미 세금이라는 글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원래가 뭐였나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구리와 관련된 동으로 쓰였다는 거 알아주시죠. 모든 금속에는 그러니까 다 이 글자가 음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나오죠? 자, 금은동,
금 할 때 은자. 이 돌아볼 간자 발음 기억했죠? 네, 은자. 그 다음에 금은동. 다 발음, 오른쪽 발음교입니다. 그 다음에 나변자. 네, 다 이게 뭐예요? 왼쪽이 의미요소고 오른쪽은 다 발음교예요. 나변자. 주석. 주석 석자. 네, 바꿀 역자 썼죠? 주석 석자. 네, 표면 도금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주석의 석자가 흥미로운 글자가 바꿀 역자를 썼습니다. 그 도금을 하면 바뀌죠? 네, 그래서 주석석에다가 바꿀 역자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조사 제자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질자로 바뀝니다. 여기 발음교에서 쇠가 들어가면 쇠 철자입니다. 흰천이 뭐예요? 흰천. 옛날에 흰천, 비단, 백자입니다. 요 우리가 비단, 백자인데 누런 비단을 뭐라 그래요? 누런 비단, 비단입니다. 우리가 삼천리 뭐라 그러죠? 금수강산할 때 비단 써요. 그러니까 왜 쇠금이 들어갔느냐? 누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런 비단, 네, 비단금입니다. 금상첨화란 말이 뭐예요? 그 바로 그냥 아무런 그림이 없는 그 비단 위에다가 꽃 그림을 새기면 그게 금상첨화인 거예요. 금의 환양, 예, 그런 옷을 입고 기양한 것을 말하죠. 자, 광산. 광산도 마찬가지로 예, 이 넓을 광자 썼죠? 광산이 쇠나 금속을 파내는 데가 넓었나 보죠? 쇠돌 광자, 광산, 광불입니다. 아까 우리 강처럼 보셨죠? 강처럼 봤습니다. 쇠금이 의미요소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이 좋으시네. 시간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자꾸 왜 시간 물어보나 그러는데, 예, 이거 시간을 잘 알아야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물어보는 거지, 뭐 강의하기가 힘들어서 싫어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예,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녹여야 되겠죠. 쇠를 녹이니까 쇠금 의미요소로 됩니다. 이게 목숨 수들합니다. 4일이와 0일이는 몇 천이다? 9천이다. 네, 쇠부어 만들 주자입니다. 주하란 말은 쇠를 녹여갖고 만든 돈이 주하예요. 주조하다 그러죠? 녹여서 만들다 주조입니다. 쇠를 부어서 녹이는 장면입니다. 쇠부어 만들 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녹이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계곡의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얼굴에서 눈물 흐르듯이 흘러내려. 녹일 용자입니다. 용광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쇠물을 가지고 이제 녹였어요. 그걸 이제 제품 이제 틀에다가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품 바로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두들겼다가 또 물에 집어넣었다 또 넣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쇠 분리를 단자입니다. 구분 단자 써갖고, 예. 왜 두들긴지 아세요? 왜? 그러면 불순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네. 계속 두들기면 불순물 빠져나오면서 강해집니다. 쇠가. 강조할 때 그 단자로. 네. 단련, 연단, 당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련이란 말 쓰죠. 단련이란 말 쓸 때 보시면 아주 흥미 있습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단련인데 이 연자에 보시면 이게 가릴 간자를 썼습니다. 가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루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주차하는 것들을 버린다거나 좋은 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쇠를 내리치고 하는 것은 그 불순물을 빼고 쇠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이라는 말 쓴 거예요. 연금술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연마하다, 수련하다. 수련한 게 뭐예요? 좋은 습관, 나쁜 거 없애고 좋은 것을 몸에 익히는 게 수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하다 할 때는 이 실사를 씁니다. 좋은 시를 가려내기 위해서 무단히 반복적으로 하는 거의 연습이에요. 요거는 쇠를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가려내는 것을 단련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상화 그러는데, 초상화는 닮을 초자는 나를 닮은 아기, 작은 몸뚱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쇠가 말이에요, 쇠를 녹이게 되면, 금속을 녹이면 바로 그게 녹여가지고 줄어들게 되는 거죠. 녹이면 줄어듭니다. 녹일 소자입니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다른 제품을 또 작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 씁니다. 녹일 소자. 줄어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다가 뭐 하느냐 잘 보세요. 이 쇠 제품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그것이 뭐예요? 새길 명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옛날에 또 뭘 하냐? 예? 기록할 녹자야. 이게 돼지가 멧돼지가 긁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긁으면 색깔이 뭐예요? 초록빛 녹자죠. 예. 그러니까 이건 쇠에다가 새긴 거야. 그러니까 기록할 녹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금한다 그러죠? 도금? 예, 도금하다. 도금할 도자입니다. 금속으로 표면 처리한 거예요. 발음교입니다. 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뾰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 예리해집니다. 날카로울 예자입니다. 발음교입니다. 이게 있는 게, 옆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쇠를 점점 쓰다 보면 뾰족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집니다. 진칠 둔자 써가지고 발음기로 썼어요. 금속의 날카로운 부분이 무뎌지는 것이 둔해진다. 예둔하다 그러죠. 우리가 둔감, 우둔 그럽니다. 금속을 섞는 일을 합니다. 연금술사들이 섞어요. 그래서 다른 금속들을 만들어냅니다. 섞일 착자입니다. 금속을 섞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도금하는 일과도 같이 봤었어요. 네. 이 금속을 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긋나다, 틀리다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착각이 뭐예요? 착각이 처음에는 이걸로 봤는데 저거다. 이거 착각이에요. 섞일 착자입니다. 착잡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거예요. 금속이 섞인 거예요. 성도착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농기구나 홈이나 칼이나 이런 게 도끼 이런 것들을 펼쳐 놓은 게 뭐였다고요? 그게 점포의 시작이었다. 펼포자입니다. 그런 걸 쫙 펼쳐 놓은 것이 점포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했죠? 네, 그래서 세금이 그런 의미로 들어가서 진압할 진, 누를 진, 진정할 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쇄국 정책이라고 들어봤나요? 쇄국 정책? 쇄국 정책이 뭐예요? 문을 안 여는 거죠? 자, 이 쇠를 잘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다 쇠입니다. 자잘하다 이런 얘기예요. 쇠를 잘게 만들면 쇠국의 쇠사슬을 셉니다. 쇠를 잘게 만들어 쇠사슬을 만드는 거예요. 쇠사슬. 네? 쇠사슬이라는 건 묶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쇠사슬을 묶었어요. 문을. 그러니까 이게 쇠국이 된 거예요. 나라를 묶어버렸어요. 쇠사슬로. 안 열어준 거야. 그래서 쇠국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라고 자잘할 쇠자라고요. 자잘할 쇠자. 네? 자잘할 쇠자입니다. 잘다 쇠자예요. 자, 어떻게 한 판 더 할 수 있나?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한 판 더 나와도 되겠습니까? 10분, 10분 충분하죠. 한 판 더 나가겠습니다. 어제 뭐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주시나? 네? 공부하셨나? 그랬겠죠? 자, 쇠로 만들 수 있는 제품 보시죠. 쇠로 만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이게 채울 충자죠? 찰충자, 채울 충자예요. 쇠를 채운 게 뭐예요? 총알을 채운 게 총자입니다. 또 쇠를 가지고 바늘 만들 수 있나요? 네, 바늘 침자입니다. 근데 바늘 침자에서 바늘 침자가 두 개죠? 이거는 이 침과 이 침이 뭐가 틀려요? 요 다 함자는 묵형당한 도끼로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침은 사람을 막 힘들게 만드는 침이에요. 그러니까 침술할 때 침이야. 침구할 때. 그거 묵형 가듯 찌르는 침이고, 요거는 바늘, 어떤 바늘? 예, 그냥 옷 꼬매는 뭐 바늘이라든가 그런 얘기죠. 자, 쇠로 만드는 것 중에서 또 가마가 있어요. 가마부. 요 아비부자를 발음교로 썼죠? 이거를 써서 쇠금자랑 합쳐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부산할 때. 가마부입니다. 또 쇠를 갖고 만드는 것이 낚시 있어요? 네? 낚싯바늘. 요거 한국자 뜬 거라 그랬죠? 구기작전 한국자 떴습니다. 낚싯바늘 갖고 딱 고기를 뜨죠? 네. 그래서 낚시조입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조항이 어떠냐? 네? 조항. 네. 조항 물어보죠? 예. 자, 요거는 해칠 잔자인데 얇은 거였습니다. 이 쇠를 얇게 만들면 동전 전자입니다. 돈전자입니다. 동전할 때 쓰죠. 자, 또 이거는 세울 건자인데 발음교로 써서 쇠가 들어가면 열쇠건이 됩니다. 건반이 뭐예요? 건반? 네. 관건이라 그러죠. 관건이 뭡니까? 관은 묶는다는 얘기거든. 아주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관건. 이것도 열쇠 건이니까 쇠로 만든 열쇠와 자물통이야. 또 거울이 없던 시절에 청동기 거울이 등장했습니다. 뭘로 만들었죠? 쇠로 만든 거울을 뭐라 그래요? 네, 거울경자입니다. 안경, 현미경 그러죠? 그 거울이 깨지는 걸 뭐라 그래요? 파경. 네. 또 이게 아이동자인데 말이 아이동자지 남자 포로라 그랬죠? 포로를 함부로 때립니다. 쇠로 만들어 때리는 게 뭐예요? 종이야, 종. 근데 옛날에는 이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을 이렇게 해서 북을 쳤는데 쇠로 만든 북이라 해서 쇠북종 그럽니다. 쇠북종 그래요. 여기에 거울경이라 그러면 이 옛날의 거울은 처음에 뭐였죠? 옛날의 거울은 사람들이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엎드려 가지고 자신을 쳐다본 게 거울이 볼감자였는데 쇠로 만든 거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거울감자입니다. 감정, 감식, 귀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 하시겠습니다.